안녕하세요. 스마트모닝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총을 뜯지 말아야 되는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총에서 그립 부분만 잡고 휘두르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터 그립 얘기를 하고 오늘의 제일 핵심적인 얘기인 총을 뜯지 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터 그립 부분, 즉 권총 그립, 피스톨 그립이라고 그러죠. 이게 피스톨 그립인데요. 이 그립을 그립 부분만 잡고 총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립 부분만 잡고 이렇게 휘두르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차피 뜯은 김에 오늘 이제 427 원인은 지금 미상인데 기아나 피스톤이 엉키거나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할 건데, 보면 이 모터 그립의 한쪽 부분 그러니까 이쪽 반대쪽에 보면 나사가 두 개 갑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요런 나사, 은색 나사 두 개가 있고요. 요 나사 두 개가 요 안쪽으로 박혀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되게 돼요.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안에 모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나사 두 개, 실제로 두 개겠죠. 이 나사 두 개는 나사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사 두 개는 이제 이 총의 전체 무게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권총 그립만 잡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사는 문제가 없겠죠. 나사는 좀 튼튼할 텐데, 문제는 이 나사를 끼우는 암컷 부분, 즉 나사산, 안쪽에 나사산, 기압박스 나사산은 이 기압박스 자체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게 아니라 일종의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말 야금 형태의 주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되게 물러요, 물성이. 그래서 나사를 몇 번 조였다 풀었다 그러면 이게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커져요. 점점 구멍이 커지죠. 그러면 모터 그립이 건덩건덩 놀게 되죠. 그런데 내가 나사를 풀지 않아도, 즉 총을 분해하지 않아도요, 이 상태에서 내가 권총 그립만 잡게 되면 총이 예를 들면 417 같은 경우는 4.7kg나 되고 4.5kg나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M4는 3kg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총을 권총 그립만 들고 막 건덩건덩 움직이면 이 나사 두 개에 3kg 또는 4.5kg의 무게가 여기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홈이 커지겠죠. 홈이 커지면 나사 바꾸면 되잖아요. 좀 더 큰 걸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이하고 똑같아야 되고요. 가능하면 피치도 같아야 되겠죠. 뭐 피치가 좀 달라도 나사선은 더 크게 파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물성이 무르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도 또 커질 겁니다. 점점점 커지면 이게 사실 몇 번 안 돼요. 몇 번만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점점점 커지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뭔지 아세요? 되게 웃기는 방법인데, 여기 지금 구멍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구멍을 한 번 더 쓸 수는 있겠어요. 이렇게 4개가 있으면. 그래서 반대쪽에서 쓸 수 있는데, 그것마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기압 박스를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박스를. 그래서 내부 부속은 그대로 옮기고 기압 박스를 전체 분해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엔진 분해하는 거 똑같아요. 사실상 차로 따지면. 그래서 내부 부속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권총 그립만 잡지 마시고, 항상 앞에 핸드가드를 같이 잡아서 무게를 앞쪽으로, 그러니까 권총 그립 쪽에 가능하면 적게 걸리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라는 거는 예방 차원입니다. 이 나사가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써도 나중에 쓰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건덩건덩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한참 지나면. 그런데 만약에 권총 그립만 잡고 흔들면 더 하겠죠. 요거는 꼭 말일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전동건에서도. 가스건은 상관이 없어요. 가스건은 이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스건도 그렇게 하면 좋지는 않죠. 나사가 큰 게 박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전동건에선 이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관계도, 문제도 결국은 오늘 하려고 하는 핵심 얘기인 총을 뜯었다 붙였다 하는 걸 좋아하지 말고, 가능하면 뜯었다 붙였다를 하지 말라는, 즉 총을 뜯지 말라는 내용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가끔 보면 뭐 차세대 전동건 샀는데 총을 제가 뜯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멀쩡한데, 또는 옵션 피스톤이 좋은 게 있다 그래서 그거 사서 넣느냐고 총을 다 뜯어봤습니다. 뜯는 거는 좋은데요. 뜯는 걸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뜯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뜯었다는 만족감은 느낄 수 있겠죠. 내가 이 총을 뜯었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우선 이제 뜯었을 때
결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잘 아시죠? 옛날에 저도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집에 TV 고친다고 TV 뜯었다가 또는 라디오 같은 거 뜯었다가 결국 내부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뜯었기 때문에 결합하고 나면 나사가 남죠. 또는 결합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라디오가 안 나오거나 TV가 안 나오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내부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어느 부속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요. 어느 부속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걸 수리한다고 뜯는다?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선 초보자분들은 뜯지 않는 게 당연히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뜯어봤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우선 뜯었다 붙였다 할 때 보면 부속이 본인은 다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면 부속이 없어요. 뭐 이런데 스프링이 없다든가 이런데 와셔가 빠졌다든가 나사가 하나가 없다든가. 근데 이런 부속들은 문제는 정상적으로 쓰면서 마모되는 부속이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근데 그런 부속이 아닌 것들은 부속이 안 나와요. 왜냐면 쓰면서 마모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속이 나오질 않죠. 나온다 하더라도 구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총을 작동을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 이번에 스모드는 뭐 돈을 뭐 100만원 이상 들였더니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수리하는 입장에서 수리를 많이 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총은 안 뜯으면 안 뜯을수록 좋습니다. 옵션을 뭐 좋은 거 피스톤 이번에 강화형 뭐 좋은 게 나왔대요. 그렇지만 강화형이라 해서 안 나가는 거 아니고요. 기아도 좋은 거 강화형 나왔대요. 그래서 다 넣잖아요. 다 조합해서 나중에 보면 메이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합이 원래 상태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보통 마르이거 같은 경우는 튜닝의 끝은 노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실제로 되게 조용해져요. 원래 순정 상태로 가면 다시. 그래서 피스톤 간다고 한번 뜯고 기아 넣는다고 한번 뜯고 또는 뭐 피스톤 기아 다 갈았는데 다른 메이커에서 뭐 좋은 옵션이 나왔대. 그래서 피스톤을 다시 그러면 그걸로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다 뜯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 자꾸 넓어질 거 아니에요. 풀었다 조였다 했으니까. 또 한 가지가 우선 또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여기입니다. 모터 그립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모터가 들어가는 그립 부분, 뭐 실총으로 따지면 피스톨 그립이라서 권총 그립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자꾸 방아쇠 당기게 되는데 이 부분의 밑판을 보시면 잘 보시면 밑판에 마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마개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사가 두 개 들어가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 박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사가. 근데 이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잘 보시면요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나사가 박히는 암컷 부분 나사산이 플라스틱인 겁니다. 메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넣었다 뺐다 몇 번만 하면 이 밑판이 고정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들떠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들떠 올라와요. 그러면 모터가 충분히 안으로 각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터가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 모터 끝에 요걸 피니언 기아라고 하는데 요 피니언 기아가 찍 하고 나가버립니다. 쭉 갈리죠. 확. 네. 이것만 갈리나요? 이거에 맞대응하는 것도 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힘을 전달을 못해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몇 번만 조였다 풀렸다 해도요 사실상 완전 뭐랄까요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모터 그립만 바꾸면 되지 뭐. 이게 모터 그립이 우리가 이제 삽입 각도라 하는데 모터의 삽입 각도가 정교하게 맞아야지 소리가 제일 깔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우선 날카로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예를 들면 뭐 다른 회사 거를 아무거나 끼워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걸 아무거나 끼게 되면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기아가 돌지 않거나 그러니까 모터가 삽입된 각도가 안 맞아서 기아가 돌지 않거나 또는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또는 그 상태에서 계속 작동시키면 쭉 나가죠. 기아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모터의 끝에 피니언 기어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뜯었다 붙였다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얘예요. 모터 그립 어떻게 해요? 모터 그립 밑판 빠졌는데 이게 빠졌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일반인들은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애를 먹게 되죠. 과거에 일부 이제 맞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끼면 작동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래 상태의 깔끔한 소리는 안 날 겁니다. 이걸 옵션으로 교체해서 그럼 떼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어쨌든 수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뜯어보는 게 가장
네, 좋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뜯는 거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아까 그 나사 잊어버린 문제도 있지만 그 또 한 가지 주의사항 잠깐 말씀드리면, 가끔 보면 요 밑에 밑판에 피치 나사를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나사거든, 번데기 나사. 여기 넣고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요거는 모터가 들어가는 깊이를 조정하는 건데요, 이걸 잘못 조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모터 끝에 요 피니언 기어가 나가고요, 또는 안쪽 기어가 나갈 수 있습니다. 또는 작동 불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만지지 마시고요. 이거 마루에서 기본 세팅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손대지 마시고요. 모터가 바뀌거나 이러면 그로 인해서 모터가 삽입되는 깊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조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그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모터를 썼을 때, 뭐 A란 모터를 썼을 때는 뭐 한 바퀴를 감고, 뭐 B란 모터를 썼을 때 한 바퀴 반을 감고, 이런 게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그 세팅을 해야 되는 거라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초보자분들은 아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심지어 소리가 날카로워도 전혀 모르고 쓰시는데, 소리가 날카로운 상태 계속 쓰면 결국은 어딘가에 마찰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듭니다. 썬모드 같은 경우도 강화형 자꾸 부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되게 오래 써요. 예, 순정으로 써도 아무 문제 없이 오래 씁니다. 그 강화형 너무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분해하다 보면 분실되는 부속도 있겠지만 이런 핀들 부분 있죠. 여기 보면 핀이 있는데 이런 핀들이 뺐다 껐다 하다 보면 헐거워져 가지고 나중에 깨트리다 보면 쑥 빠져서 없어져 버려요. 물론 그냥 냅둬도 빠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수리를 한다고 또는 뜯는다고 분해한다고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더 빨리 빠져요. 쉽게 빠지고 헐거워지고요. 네. 그래서 주의하시고, 또 한 가지 뭐 주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안 되고, 여기 배선이 있잖아요. 여기 배선이 있는데 이 배선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사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물론 초보자분들한테 복잡하다는 얘기고, 뭐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배선도 잘못해서 예를 들면 뜯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넣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넣을 때 구겨져 가지고 만약에 배선이 까지면 바디하고 어스가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죠. 바디가 메탈이다 보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뜨거워지거나 전선이 뜨거워지거나 또는 뭐 단락이 돼버려서 아예 작동이 안 되거나 휴즈가 나가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골치 아픈 건, 까지는 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접근이 쉬운데, 이게 전동을 수리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정기적인 문제 수리거든요. 이 배선이 이렇게 씹힌 거는요, 이게 외부에서 보이긴 하지만 내부의 그러니까 전선 피복을 까보면 내부에 전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선 여러 가닥으로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구겨지면 안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내부에 요게 두 개가 끊어져요. 예를 들면 하나가 이렇게 끊어져요. 끊어지면 얇은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돼요. 근데 이건 바깥에서 안 보여요. 이게 물리적으로 또 설명해야 되겠네.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에서 저항값은, 전선에서 저항값은요 두께에 반비례하고요,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러거든요. S. 그 다음에 길이에 비례합니다. 즉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지고요,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단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반비례니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예를 들면 두 개의 전선 가닥이 있었는데, 물론 두 개는 아니겠죠, 여러 개겠죠. 두 개 중에 예를 들면 하나가 뚝 끊어지면 이때는 저항값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 발생되고요,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가 잘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동이 이상하게 돼요. 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됩니다. 뭐 휴즈가 나가버린다든가, 아니면 배선이 갑자기 뜨거워진다든가, 배터리가 뜨거워진다든가, 배터리가 뜨거워지면서 폭발한다든가. 니켈수소도 폭발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잘 탑니다. 그러니까 이거 푹 하듯이 잘 터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항값이 커지면.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경우라면 그러면 그 꺾인 부분만 확인해서 잘라가지고 다시 이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배선이 들어가는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배선을 다시 납땜해서 연결하고 수축포를 씌워 놓으면 그만큼 두꺼워져요. 그래서 안쪽에서 배선이 더 안 들어갑니다. 더 잘 씹히고. 그래서 수축포로 연결하거나 다시 납땜해서 연결하는 건 정석이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정석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다 다시 제거해서 전체 배선을 다시 까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야 전기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면 이미 전선이 어딘가 거기가 한번 그렇게 까졌다면 다른 부분도 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드러내는 작업이라서 엔진에 있는 모든 배선을 다 떼어내서 필요한 부분을 다 떼어내서 다시 연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도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꺾는 각도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이 배선도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배선이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적으로 보면 배선의 길이하고 단면적이 물리적으로 저항값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배선 굵기도 중요하고요. 굵기는 일단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안쪽에 권선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선이 있는데, 필라멘트 선이 있을 텐데 그 전선들, 조그만 선들의 개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걔가 결국 합쳐지면 단면적에 관계되는 거라서 적절한 저항값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전선이 적절한 전류가 공급되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따져야 되니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확실히 문제는 전선의 두께가 달라져 버리거나 권선수가 달라지면 효율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미 16년 17년 동안 수리하면서 뭐 그 이전에도 전동건을 수리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현업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리하면서 해보면 실제적으로 전선을 다른 걸 쓰면 굉장히 저항값이 달라지고요. 또 한 가지가 기압박스 안에서 배선을 조밀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모터 피니언기아의 뭐 내부 배선이 까져 버린다든가, 이거 세팅 잘못하신 분들 가끔 그런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부분이 나오죠.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어려우니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도 해보지만 결국은 나사가 헐거워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속은 새 걸로 다 갈았지만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자꾸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헐거워진 나사 때문에 작동이 더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못 쓰게 되는 현상도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옵션 자꾸 바꿔달라는 거예요. 옵션 바꿔달라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부분 마모돼서 또 바꾸고 나면 소리가 더 날카로워지고, 여기 바꿔놓고 나면 또 어디가 또 나사가 헐거워지고 배선이 또 짚혀서 배선 바꾸고 이러다 보면 총이 걸레 짜게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게 총이 걸레 짜게 되는 게. 그래서 사실 마릴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뜯는 걸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 작동이 좀 나타난다 해도 그걸 먼저 뜯는다기보다는 지금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작동이 된다 싶으면 좀 완전히 고장 날 때까지 조금 더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라면 중간에 작동을 멈춰야 되겠죠. 이제 멈추고 수리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번에, 그러니까 뜯을 때 기왕 뜯을 거면 한 번에 뜯는 게 낫거든요. 뭐 예를 들면 조그만 뭐 A라는 부분에 좀 이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압박스를 열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 피스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든가 기아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같이 교환하는, 뭐 작동상에 큰 중요한 부분 아니라면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뭐 옵션 갖다가 뭐 이렇게 끼는 게 별로 좋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꾸 뜯었다 붙였다 했을 때 총이 걸레짜게 돼서 이거 나중에 이거 왜 뭐 이렇게 되냐, 뭐 심지어 뭐 제품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자꾸 뜯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뜯으면 손댈 것도 없습니다. 되게 웃긴 건 제 416D 그 차세대 전동건 416 전동건이 있는데, 그 전동건은 처음 사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뜯었어요. 뭐 가끔 보면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 수리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저는 뜯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리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행히 고장이 없었고, 그래서 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총도 마찬가지예요. 가스식 권총도 안 뜯어요. 잘 안 뜯어요. 내가 뭐 연구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기능상의 작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뜯긴 하지만, 그런 건 필요할 땐 거의 안 뜯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헐거워져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뜯으시는 거 좋은데 가능하면 안 뜯으시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나사가 헐거워지고 배선도 자꾸 찝히고 이래서 결국은 이것저것 계속 잔고장이 이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총을 못 쓰게 되는 이런 결말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만약에 뜯으신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는 그런 현상을 겪고 싶지 않아 그러면 가능하면 손을 안 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마릴 거 같은 경우는 고장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상 뜯을 일이 없어요. 얘도 좀 독특한 경우인데 지금 안에 지금 원인을 못 찾긴 했는데 이런 조그만 플라스틱 쪼가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안에 들어갔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예요. 볼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지금 이거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분해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분해 안 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분해를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권총 그림만 잡으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 총을 뜯는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화투명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